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일하고 있고 주로 하는 일들은 호스피스 병동의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일하면 많은 사연을 듣게 되잖아요. 세상엔 정말 많은 사연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되기도 하고 그 사연들 중에 제 사연도 참 변곡적이 많은 인생이구나 싶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가난했습니다. 달동네에 살면서 가족 환경이 좋을 수 있다는 건 동화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저희 집도 달동네에서 흔히 들리는 고성방가의 한몫을 하던 집이었고 온 동네가 밤마다 두들기는 소리로 핑퐁을 하기도 했거든요. 집은 가난했지만 엄마와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빠는 저희 집 소유물 중 가장 비쌌던 트럭 한 대를 몰며 야채 배당을 하면서 벌은 돈으로 매일같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가끔씩 아빠가 엄마한테 던져주는 돈을 볼 때면 어린 제가 셀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아마 술 사 먹고 남은 돈을 줬던 거겠죠. 그리고 술을 마신 날은 어김없이 휘둘리는 소나기에 엄마와 저는 방바닥에 처박히기 일쑤였습니다. 매일이 너무 아팠고 괴로웠어요. 어떤 날은 너무 오래 맞아서 기절을 하고 눈을 떴을 땐 동네 한의원 방 한 구석에서 눈을 뜬 적도 많습니다. 엄마와 함께 눈을 뜨면 저절로 몸을 챙겨 집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아무도 불쌍히 보지 않더라고요. 그 마을에선 별 유난스러운 일도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아빠가 일이라도 생기는 날이면 며칠은 둘이서 편안히 잠을 자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자랐고 아빠의 폭력은 여전했습니다. 한의원에 가는 것도 학교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익숙하듯 아빠의 폭력도 익숙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웠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생각이란 걸 할 수 있었을 때 엄마에게 우리 도망가자. 엄마 너무 무서워. 우리 도망가서 살자 했지만 왜인지 엄마는 도망가지 못했고 저도 따라 도망다니지 못한 채 언제나 들어올까 전전긍긍하며 방문 앞을 쳐다보는 버릇을 가져버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아빠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주방에 간 사이에 저를 쳐다보곤 했는데 저한테 손을 뻗으려다 주방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리려 치면 흠칫 손을 거두는 모습에 심장이 하늘로 솟았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를 쳐다보기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잠시 시장에 간 사이 아빠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에 가득 취한 채로. 하필이면 이때 엄마도 없는데 너무 무서워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아빠가 절 찾더라고요. 태희야, 이리 나온나. 그 좁은 방구석에서 피할 데가 있을 리가요. 어릴 때 장롱에 숨었다가 한의원에 실려나간 이후로는 장롱엔 얼씬도 못했단 말이에요. 숨은 곳은 장롱뿐이었는데 방황은 짧았고 좁은 주방 마루에 앉아 술병을 든 아빠 손을 조심히 쳐다보며 앉아있는데 아빠의 술주정이 폭력 말고도 다른 게 있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혼잣말을 하더라고요. 나중에 잘 들었는지 물어볼까봐 열심히 들었는데 아빠가 엄마를 만났을 때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빠가 엄마를 알게 되고 너무 사랑하게 된 때에 엄마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아이까지 태중에 가진 때였다고. 엄마를 너무 사랑해서 다른 사람 주기에는 죽기보다 싫었다고. 자신이 더 잘해줄 자신이 있었다고. 그렇게 원하지 않는 엄마를 강제로 보쌈해서 머나먼 타지까지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태어난 게 저. 강제 보쌈해어도 데리고 왔고 딸도 낳았겠다. 자신이 잘하면 될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럼 엄마도 아빠를 사랑해 줄 거라고. 하지만 엄마는 한 톨만큼의 정도 주지 않았고 돌려받지 못한 정에 되려 화를 내기 시작한 건 본인이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엄마가 도망 못 가는 이유가 저 때문이라고 하면서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빠의 일방적인 폭행에 아파하는 건 저희 모녀였지만 저에 대한 엄마의 사랑은 느껴보지 못했어요. 그런 얄궂은 달동네에 살면서도 자기 자식 귀한 듯 행세하던 아줌마들보다 엄마는 뭔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지만 그때 엄마는 나 때문에 자신의 팔자가 꼬였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왜 나를 안 닮았는지 아나?
네 엄마가 내를 사랑했으면 니는 내 딸이다. 근데 니는 내 딸이 아니야. 니가 네 예미를 닮아 예쁘지. 그래, 내 딸은 아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술을 마셔 충혈된 아빠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저를 정말로 딸로 보는 것 같지 않은 눈빛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고 머릿속에서 빨간 종을 울리더라고요. 어떻게 밖으로 뛰쳐나왔는지도 모르게 제가 갈 수 있는 먼 곳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집에서 나온 것이죠. 솔직히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않은 여자가 고상할 만한 일을 할 수가 있었을 리가요. 처음은 숙식 제공해주는 식당 일부터 다녔는데 사실 집에서 도망 나온 여자인 게 티가 났는지 돈을 제대로 안 주는 나쁜 어른들을 꽤 겪었습니다. 그런저런 일을 전전하다가 숙식을 제공해주는 간병인 일을 어쩌다 하게 됐는데 제가 했던 그 많던 일 중에서 가장 사람 취급을 해주는 일이더라고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손잡는 것도 맘대로 잡고 쳐다보는 눈빛들도 이상했던 그런 일들과는 다른 게 일만 제대로 하면 선생님, 김쌤 이런 호칭까지 붙여주면서 잘 부탁한다고 인사까지 해주는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간병인 일만 해왔습니다. 간병인 일 정말 힘든 곳입니다. 히스테릭해질 대로 히스테릭한 사람들도 천지고 네 맘도 내 맘도 아닌 갈대같이 구는 사람도 별나게 텃세를 부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온갖 오줌 냄새 똥냄새에 씻겨도 줘야 하고 수치스러워 하시지 않게 속옷도 잘 입혀드려야 하고 매일 100번은 루틴되는 옛날 얘기도 재미나게 들어줘야 합니다. 말한 것보다 말 못한 괴로움이 많지만 저는 다른 일을 시도할 만큼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간병인 일이 입소문을 타고서 부자 동네에 나이 많은 어른들 중에 푹 맞아 쓰러지신 분의 간병인을 구한다며 하여 소개를 받았고 찾아간 부잣집에서 면접을 본 후 일을 시작했고 수입도 꽤 높았습니다. 아마 제 평생에 월급날이란 것도 따로 정해져 있고 월급날 다음 날까지 월급들이 남아있던 때도 요때가 처음일 거예요. 그리고 간병하던 분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셨는데 저는 또 다른 곳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조금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집에서 또 다른 부잣집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번에 간병하게 될 분은 루게릭병이 진행된 분이었고 이미 목 아래로는 감각이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오랜 시간 간호가 필요한 분이라고 했었어요. 그분이 주신 주소를 찾아가는데 문 앞에서 문을 열어준 건 할아버지셨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그렇고 딱 제 아빠 나이 정도 되었나 싶은 분이었죠. 그분은 제게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면접 비슷한 건가 보다 하고 대답을 했죠. 그러면서 환자는 자신의 와이프이고 자기는 남편이라고 소개를 하시더군요. 말을 이어가는 눈빛이나 목소리, 전반적인 분위기가 와이프를 아주 많이 사랑하고 아끼는 분 같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병에 걸렸어도 이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요. 여튼 그렇게 면접 비슷한 걸 보고 나서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와이프를 만나러 가자고 하시더군요. 걸어서 그분이 계시다는 방으로 들어갔고 그분은 휠체어에 앉아서 창 쪽을 바라보고 계시더군요. 남편분이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리더니 여보, 새로운 간병인이 왔어요. 얼굴 보고 인사할까 우리? 참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는 분이시더군요. 여튼 그렇게 그분과 처음 인사하기 위해 다가가는데 저는 충격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얼굴, 나이는 들었지만 분명 그분은 제 엄마였어요. 엄마도 저를 보고 알아보신 듯이 놀라신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는 와이프를 보고 놀란 듯 왜 그러냐고 하시더니 저보고 좀 나가 있어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워낙 놀란 상태이다 보니 혼자서 거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엄마가 왜 여기에? 그리고 저 남자가 지금 한 집에서 여보 당신 하면서 살고 있고 그 다정하게 아내라고 말하는 그 남자가 엄마의 남편이라고? 달동네에서 나와 폭력을 견디며 살았던 엄마가 이런 부잣집 사모님이라고? 거기에 루게릭병까지?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잠시 그 남편분이 나오셔서는 저보고 안사람이 부른다면서 들어가 보라고 하더군요. 저도 물어볼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곧장 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엄마를 보며 내가 잘못 본 거 아니지? 엄마 맞지?
맞아. 맞아, 태희야, 엄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지금 여긴 어디고, 같이 사는 저 남자는 누구고, 엄마 왜 그러고 있어? 저는 참지 못하고 질문만 막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저는 사실 엄마를 만나게 된다면 엄마가 정말 싫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어릴 때의 원망이 너무나 커서 그런 상태로 나를 왜 내버려뒀는지, 왜 도망가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지 그런 원망들이 떠올라 그냥 그 집에서 나와버릴까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궁금하더군요. 그렇게 도망 나오고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곳 부잣집에 있는 건지, 아직 얼굴은 마비되지 않아 표정이 여실히 살아있는 엄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제 물음을 듣고 있다가 차분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수년 전 엄마는 술주정뱅이에게서 제가 도망간 것을 알게 됐고 본인도 도망 나왔다고 하시더군요. 아빠의 말대로 저 때문에 맞으면서도 도망가지 못하고 버릴 수 없어서 참고 참았다고. 그리고 사랑했던 그 남자를 찾아 헤매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그분도 결혼을 한 상태였는데 엄마가 갈 곳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 친아빠에게 의탁을 부탁했는데 알고 보니 제 친아빠도 살고 있던 그분과는 원치 않는 결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다시 만나 그분이 엄마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 잊지 못하고 사랑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분과는 원치 않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한순간도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요. 이 여자 역시 나와는 그저 겉으로만 부부인 척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제라도 남은 삶은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는 고민 끝에 제 이야기를 꺼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 말도 못하고 어떤 남자에게 보쌈당하듯 끌려가서 소식도 못 전했지만 그 당시 뱃속에 당신과 내 아이가 있었다고요. 그 사실을 알고 두 분은 저를 찾아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필 그때 엄마에게 병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우선은 사람을 낫게 하고 같이 오래 살고 싶었기 때문에 두 분은 저보다도 엄마의 병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요. 생각보다 병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서 정말 하루하루가 만나서 행복하면서도 슬프고 하늘이 원망스럽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그 친아버지는 절 면접봤던 그분이라고 하시더군요. 사실 그동안 나를 그 폭력 안에서 구해주지 않았던 엄마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는데 저를 찾으려 했었다는 그 말에, 미안하다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날 완전히 버리고 방치한 게 아니었다는 게 그게 뭐라고 제 마음속 원망을 잠재워주더군요. 그리고 사실 모든 잘못은 엄마를 납치하고 저를 딸로 보지 않기로 한 그 괴물 같은 놈 때문인 거니까요. 그날 엄마와 저의 떨어져 살았던 기간 동안의 속갯말 이후로는 더 말도 못하고 서로 눈만 마주치며 울기만 하던 때 조용히 엄마의 남편분, 즉 제 친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둘의 이야기가 길어지자 들어오신 것 같더라고요. 저와 엄마가 둘이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놀라신 듯 했지만 저는 그분에게 설명을 드릴 여력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씀을 시작하시더군요. 여보, 이 아이가 당신과 나 사이의 그 아기야. 내가 진흙탕에 버리다시피 하고 온 그 아이. 이렇게 내 목소리라도 낼 수 있을 때 이렇게 찾아와 줬어, 여보. 뭐라고? 태희 씨가 내 딸이라고? 맞아, 우리의 아기야. 말이 끝나는 순간 그분이 달려와서 저를 안아 일으키셨고 제 얼굴을 빤히 바라보시더니 굵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미안하다고요. 처음부터 날 알아주지도 못했고 힘들게 살아오게 해서 미안하다고요. 조금이라도 빨리 찾았어야 했는데 이렇게 돼버리고 나서야 만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렇게 한참은 무릎을 꿇고 우시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셨습니다. 우리 딸 한번 안아보자. 그렇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늦어버렸지만 제 진짜 가족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의 목소리가 남아있을 때 이렇게 만난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과 왜 이제서야 우리는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 억울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 날을 보내고 엄마와 아빠와 시간을 보내면서 조금씩 그 억울함은 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검정고시도 다시 보고 늦은 나이에 간호대학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행복했던 그날 이후 얼마 안 되어 엄마는 그렇게 아빠와 제 곁에서 떠나셨습니다. 준비된 이별이었지만 많이 슬펐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한 번 힘을 내기로 했습니다.
제 곁엔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아빠가 계시니까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던 엄마가 사실은 날 많이 사랑했었고 여기에 아빠의 정까지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빠와 함께 엄마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듯 이제 남은 삶은 하나뿐인 아빠를 위해서 효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현재 과거에 간병인으로 일했던 경험을 살려 호스피스 병원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러가는 이 공간에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